고의 분식 회계로 결론이 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최악의 경우 앞으로 1년 넘게 거래 정지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다만 상장 폐지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경기도시공사가 공급하는 아파트의 분양 원가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도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아파트의 분양 원가 공개 항목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개인 회생 절차가 끝나거나 대출 연체금을 모두 납부하더라도 개인 신용등급은 쉽게 회복하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신용등급 관련 민원들에 대한 답을 내놨습니다. 올 들어 3분기까지 코스피 상장사들의 실적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체를 제외하면 단기 순이익이 15%나 하락했습니다. 뉴스플러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플러스 양한나입니다. 금융당국이 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결론 내리면서 주식도 거래가 정지됐는데요. 투자자들은 이 거래 정지가 얼마나 이어질지, 실제로 상장 폐지가 될 가능성은 있는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악의 경우 1년 이상 거래가 정지될 수는 있지만 상장 폐지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합니다. 김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논란에 대해 고의적 분식회계로 판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14일 오후 4시 39분부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의 거래를 정지시켰습니다. 거래소는 앞으로 20거래일 안에 심사위원회를 꾸려 기본 15일, 최대 30일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 폐지 심사 대상이 되는지, 개선 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지 등에 대해 논의합니다. 논의를 거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 폐지 심사 대상인 것으로 판단되면 거래소는 20일 내로 기업심사위원회를 소집하고 소집 후 7일 이내에 상장 유지, 상장 폐지, 개선기간 부여 중 한 가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현행 상장 규정에 의하면 증선유의 회계 부정에 대한 검찰 고발 조치와 함께 회계 처리 기준 위반 금액이 자기 자본의 2.5% 이상일 경우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대상에 오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 현재 자기 자본이 3조 8천억 원 수준이며 분식회계로 늘린 자본금이 2조 원 이상이기 때문에 상장 폐지 심사 대상이 됩니다. 거래소의 심사 기간을 고려할 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거래 정지 기간은 42거래일에서 57거래일 사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업심사위원회에서 개선기간 부여 결정을 내릴 경우 1년 이상 거래가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상장 폐지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거래소의 현행 상장 폐지 요건이나 관리 종목 지정 조건에 분식회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증권가에서는 거래소가 상장 폐지 여부를 결정할 때 투자자 보호 등까지도 모두 고려하는데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개인 투자자가 8만 명이 넘기 때문에 상장 폐지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합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올 들어 집값이 빠르게 오르고 새 아파트 분양가도 덩달아 뛰면서 아파트 분양 원가를 공개하라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먼저 경기도시공사가 공급하는 아파트 도급 내역을 바탕으로 분양 원가를 공개하기 시작했고, 정부도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아파트의 분양 원가 공개 항목을 지난 참여정부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올해 7월 입주를 시작한 경기 남양주 다산신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 경기도는 경기도시공사와 민간 건설사가 함께 공급한 이 단지의 도급 내역을 지난 9월 공개했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실제 공사에 들어간 도급 건축비와 이후 분양 건축비를 따져보니 3.3제곱미터당 148만 원의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기준일 때
소비자는 4,900여만 원을 분양 건축비로 더 낸 겁니다. 올해 들어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덩달아 새 아파트의 분양가도 오르자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시민들도 분양원가 공개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게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도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또 좋은 것 같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은 대부분 분양원가 공개를 원해요. 그렇게 해야만이 투명하게 할 수 있고 이렇게. 이 같은 분위기에 정부도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현재 공공택지에 들어선 아파트는 12개 항목의 분양원가를 공개해왔는데 이를 지난 참여정부 수준으로 5배 확대해 62개 항목으로 세분화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늘 입법 예고했습니다. 시민단체 측은 공공기관과 민간건설사 간 도금대여까지 공개한 경기도의 수준에 못 미치지만 이번 정부의 방침으로 분양원가 공개가 민간 영역까지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분양원가 공개 항목 확대가 집값 안정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신용등급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떨어진 신용등급을 회복하고 싶은데 잘 안 돼 막막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개인 신용평가 관련 문의나 불만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봤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개인 회생 절차가 끝났는데도 낮아진 신용등급이 원상 회복되지 않은 A씨는 금융감독원에 개인 신용평가 민원을 신청했습니다. 금감원은 연체 상환 이후 최장 5년간 연체 이력이 신용평가에 활용되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바로 원상 회복되지 않을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대출금 연체로 신용등급이 하락해 연체금을 즉시 상환한 경우에도 곧바로 신용등급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연체 이력이 일정 기간 신용평가에 계속 반영돼 상당 기간 성실한 신용거래 실적이 누적된 뒤에야 신용등급이 서서히 회복됩니다. 저축은행과 대부업 대출을 받은 B씨는 연체 없이 상환하고 있는데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이유를 문의했습니다. 금감원은 상대적으로 연체율이 높은 업권의 대출을 받는 경우 채무 불이행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 신용점수 하락폭이 커질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에서 여러 번 인출한 C씨도 신용점수가 하락했습니다. 한도 대출의 소진율이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날 경우 장래 연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신용평가에 부정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의 할부나 리볼빙 서비스를 과도하게 이용하거나 현금 서비스를 빈번하게 이용하는 경우에도 신용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아 금융기관 대지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 사실이 등록돼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파인 홈페이지 금융꿀팁 메뉴에서 신용관리에 도움이 되는 금융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양은우입니다. 올해 3분기까지 코스피 상장사의 실적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를 제외하면 당기순이익이 15%나 하락했습니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12월 결산 코스피 상장사 534개사의 연결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올 들어 3분기까지 누적 매출액은 1,403조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5.47%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은 130조 원, 당기순이익은 96조 원으로 각각 7.88%, 1.92% 늘었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뺀 코스피 기업의 3분기 누적 매출액은 1,188조 원으로 4.62% 늘어나는 데 그쳤고 영업이익은 66조 원, 당기순이익은 48조 원으로 각각 9.94%, 15.45% 급감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영업이익 비중은 전체 40%에 달해 이른바 반도체 쏠림 현상이 심해졌습니다. 오늘 2019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치러졌죠. 매해 수능날이면 전 국민이 한마음으로 수험생을 응원하는데요. 오늘 아침 수능시험장 표정을 이하라 기자가 담았습니다. 다녀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후배들의 열띤 응원전이 펼쳐지고 잘 봐. 알았지? 응? 잠 올 때 딱 먹어. 담임 선생님은 무심한 듯 따뜻하게 학생을 격려합니다.
7년 전 첫째 수능시험장에 왔다는 어머니는 둘째 수능시험 날에도 아들을 배웅하며 또 한 번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똑같아요. 떨리는 거는 가슴 두근두근. 집에 딱 들어왔을 때 해주고 싶은 말. 고생했다. 두 번째 수능을 치르는 재수생은 지루한 수험 생활을 마치고 대학생이 된 친구들과 놀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네. 수능 끝나고 제일 하고 싶은 거 뭐 있어요? 오늘 저녁에 하고 싶은 거. 아, 술 먹고 싶어요. 아, 재수생이에요, 재수생. 아, 네. 시험장에 들어온 수험생들은 그동안 공부했던 자료를 차분히 훑어보며 마지막 점검을 마칩니다. 1교시 국어 영역 시험이 시작된 후에도 교문 밖은 기도하는 학부모들의 간절한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하라입니다. IT 업계에서도 수험생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사은품 증정부터 요금 할인까지 다양합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올해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치른 수험생들. 이들은 새로운 기기와 서비스에 쉽게 적응하는 IT의 주류 소비층입니다. 이에 IT 업계는 오늘 수능을 마친 수험생을 고객으로 확보하고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수능이 끝난 후 핸드폰을 바꾸려는 수험생을 잡기 위해 다양한 경품 이벤트에 나섰습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9, 갤럭시 S8 등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19세부터 21세 고객에 AKG 헤드폰을 선물합니다. 또 삼성전자는 그동안 고생한 수험생 고객을 위해 갓스물 라이브 파티를 엽니다. LG전자는 프리미엄 스마트폰 LG V40 ThinQ를 구매하는 수험생에게 200GB 마이크로 SD 카드를 증정하고 동시에 추첨을 통해 노트북 등 사은품을 제공합니다. 이통삼사는 6개월 요금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마련했습니다. SK텔레콤은 영플랜 미디엄과 라지에 가입하는 수험생에게 각각 월 2,960원, 17,230원의 할인 혜택을 줍니다. KT 역시 수험생 고객이 Y24온 비디오 요금제에 가입하면 6개월간 매월 8,750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LGU+는 수험생이 데이터 요금제 5종에 가입하면 6개월간 매달 750원에서 최대 8,250원까지 요금 할인을 줍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이어서 은행권 수능 이벤트를 정우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은행들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을 위한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KB 하나은행은 오늘부터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신규 가입한 수험생과 학부모 2만 명에게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하나머니 1만 포인트를 선착순으로 제공합니다. 또 다음 달 4일까지 적금을 신규 가입하거나 하나멤버스 하나톡에 소원과 소망을 남긴 수험생 중 추첨을 통해 100만 원 상당의 장학금과 50만 원 상당의 여행 상품권 등을 증정합니다. KB국민은행은 다음 달 9일까지 대화형 금융 플랫폼인 리브똑똑에 신규 가입한 수험생에게 리브메이트 포인트리 8,000포인트를 제공하고 다음 달 5일까지 간편 뱅킹 앱 리브를 통한 경품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우리은행은 내년 1월 말까지 수험생 대상 이벤트를 합니다. 이 기간 1998년에서 2001년 출생 고객이 우리은행을 결제 계좌로 이용하는 체크카드를 발급하면 추첨을 통해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등 경품을 증정합니다. 은행의 수능 이벤트는 미래 고객인 수험생을 잡기 위한 활동인데 전 은행권이 전방위적으로 참여했던 과거에 비하면 규모가 축소됐습니다. 수능 마케팅이 시들해진 것은 대학마다 수시 모집으로 신입생을 뽑는 비율이 늘면서 수능 분위기가 예전만큼 뜨겁지 않고 마케팅 효과도 크지 않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대신 직접적인 상품 마케팅보다 수능을 마친 수험생들이 즐길 수 있는 행사들이 마련된 점이 눈에 띕니다. KB하나은행은 입시에 지친 수험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유명 유튜버 벤츠의 토크 콘서트를, KB국민은행은 오는 23일 수능 탈출 청춘 드림 콘서트를 진행합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요즘엔 미세먼지가 계절을 불문하고 찾아와 수능 당일인 오늘도 말썽이었는데요. 이렇게 되자 마스크나 화장품 등에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 붙으면 비싸더라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많습니다. 이를 틈타 허위 과장 광고가 많아지고 있지만 정부의 관리 감독은 허술합니다. 고현정 기자입니다.
11월에도 찾아온 미세먼지에 수능날인 오늘 황사 마스크는 수능 응원 필수품이 됐습니다. 최근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다는 화장품이나 마스크 등 관련 제품들은 소비자들의 관심 속에 계절을 불문하고 특수를 맡고 있지만 허위 과장 광고 문제가 심각합니다. 마스크가 인체에 유해한지 검증하는 KC 인증만 받은 제품인데 마치 공기 필터에 대한 KF 인증을 받은 마스크인 것처럼 오인하기 쉬운 설명에 저희 자체적으로 식약처에서 사용하는 기기로 저희 테스트했을 때는 80% 이상 정도 효율 보인 제품이거든요. 지금 현재는 우선 KC 인증 제품이세요. 실제로 착각한 소비자들은 다른 소비자들에게 해당 제품을 추천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빨아 쓸 수 있다는 등 기능이 덧붙여질수록 가격은 높아지는데 식약처는 이에 대해 허가된 마스크 중 빨아서 쓸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즉 마스크의 경우 KF 인증 제도만 있을 뿐 표시 광고에 대한 사전 검사가 없어 소비자들은 허위 또는 과장 광고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 겁니다. 미세먼지를 막는다는 화장품도 관리 사각지대입니다. 미세먼지 차단 기능은 기능성 화장품으로 분류가 안 돼 관련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해선 사후 적발만 가능합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해 기능성 화장품으로 분류돼야만 사전심사 절차가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증빙 자료를 구비해 놓고 정부가 요청할 때 제출할 수 있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식약처가 미세먼지로부터 피부를 보호할 수 있다고 광고하는 자외선 차단제, 보습제, 세정제 등 53개를 검사한 결과 27개 제품이 허위 과장 광고로 나타났으며 547개 사이트에서 팔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세먼지 차단 기능과 관련한 규제에 정부는 아직 소극적인 입장입니다. 화장품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조금 K-뷰티라고 해가지고 커져 있는 상황에서 사전에 이제 하는 부분을 가면 업계들이 또 힘들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다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도 현재로서는 나와 가족의 건강을 위해 KF80 또는 KF94 표시가 된 제품인지 허위 과장 광고로 적발된 적이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구매하는 수밖에 없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년에 만날 것이라고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말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펜스 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만남이 내년 1월 1일 이후에 이뤄질 것이라며 구체적인 장소와 시간 문제는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이어 과거 정부가 했던 실수를 반복하길 원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북한의 약속만 믿고 제재를 풀거나 경제적 지원을 해줬지만 이후 그 약속은 다시 깨졌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내 기업 10곳 중 6곳이 올해 연말 성과급을 지급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구인 구직 사이트 사람미는 최근 503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연말 성과급 지급 계획이 없다고 답한 기업이 315개, 62.6%에 달했습니다. 나머지 188개사 37.4%는 성과급을 지급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기업들이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로는 회사 재무 상태가 좋지 않아서가 40.6%로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정기 지급 규정이 없어서가 37.5%, 올해 목표 실적 달성에 실패해서가 29.5%, 다른 상여금을 지급했거나 계획 중이라서가 8.9% 순이었습니다. 성과급을 줄 계획인 기업들의 직원 1인당 평균 성과급은 190만 원이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 직원 1인당 평균 성과급이 239만 원이었던 것에 비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가게나 기업이 은행에서 쉽게 꺼내 쓸 수 있는 예금을 좀처럼 인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9월 예금은행의 요구불 예금 회전율은 16.4회로 16.3회를 기록한 1987년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요구불 예금 회전율은 예금 지급액을 예금 잔액으로 나눈 값입니다. 예금 회전율이 낮을수록 가게나 기업이 돈을 인출해 쓰지 않고 은행에 예치한 채로 두는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뜻입니다. 9월 예금은행의 요구불예금 회전율은 3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불확실성 확대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자 시중에 풀려야 할 돈이 은행에 잠들어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주문 배달 랩회사 배달의 민족은 입찰 방식의 광고 상품인 슈퍼리스트의 지역별 낙찰가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슈퍼리스트 이용업주는 입찰 지역의 전달 낙찰가를 1위부터 3위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서울 시내버스에 처음으로 전기버스가 도입돼 연말까지 3개 노선에서 29대가 달립니다. 서울시는 2025년까지 친환경 전기버스를 3,000대 규모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다음 달 23일부터 새로 부착될 담뱃값 경고 그림과 문구는 이전보다 훨씬 강해지고 명료해졌으며 특히 아이코스 등 관련형 전자담배에도 암 유발을 상징하는 경고 그림이 부착됩니다. 법무부가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피의자 김성수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윤지향입니다. 수능 한파는 없었지만 미세먼지가 많은 하루였습니다. 금요일인 내일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강원 영동을 제외한 전국에서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중부와 전북, 경북은 오전에, 전남과 경남, 제주도는 오후에 농도가 더 짙을 것으로 보입니다. 외출하실 때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남해안과 제주도는 아침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또 강원, 영동 지방도 밤부터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적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전국에 구름이 많은 모습입니다. 내일은 중국 북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겠고요. 남부지방은 제주도 남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과 대전 6도, 낮 기온은 서울 12도, 대전 13도로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도 흐린 하늘이 이어지겠고요. 강원 동해안 지역은 밤부터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남해안과 제주도는 아침부터 늦은 밤 사이에 비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은 15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물결은 서해상에서 최고 3m, 동해와 남해상에서 최고 2.5m로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부터는 아침 기온이 더 떨어지고 한낮에도 1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셋 뉴스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